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2020년 1월 5일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팅한 뉴스는 동아일보의 기사고요. 카카오페이 보험업 첫발, 보험업계 긴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빠르게 기사 내용 중에 팩트와 데이터 살펴보고요. 퓨처 마킹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슈어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슈어런스랑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험 회사들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보험 상품들을 이제 출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페이에서 디지털 선보사 예비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뭐 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 그리고 이제 보험업까지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는데요. 인슈어테크 기반으로 하반기 출범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단기, 소액 상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물론 이제 인가가 나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신청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앞세운 빅테크 기업의 첫 보험업 진출이다. 뭐 이게 이제 첫 보험업 진출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퓨처 마킹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여러 이제 핀테크 기업들, 뭐 예를 들면 토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뱅크샐러드라는 자산관리 회사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도 금융업을 진출했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현재는 사실은 보험회사랑 손을 잡고 보험을 이제 그 대신 판매해주는, 대행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쪽에서도 전부 자체적으로 직접 이제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보험 업을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걸음이고 결국은 모두가 이런 쪽으로 다 달려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인슈어테크의 시장이 아주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미 이제 선진국 쪽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된 비즈니스고요. 한국은 항상 이제 좀 뒤늦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가 대주주로 경영권을 갖고 카카오는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만약 인가가 나면 또 카카오 쪽도 뭐 또 주가도 오르고 막 그럴 좀 미래가 보이네요. 그리고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법인 설립, 본허가 승인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가 올해 보험사용 본허가를 받게 되면 캐롯 손해보험, 하나 손해보험에 이어 국내 세 번째 디지털 손해보험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회사들은 이제 디지털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캐럿 손보 같은 경우에 뭐 신문기사에 작년에 나왔을 때 제가 보니까 요 회사가 이제 하는 게 그거죠.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데 그 주행거리죠. 네, 주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차에다가 장착을 하면 차에다가 장비를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 장착을 하고 본인이 탄 만큼, 그러니까 탄 거리만큼, 주행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차를 사면은 주로 차를 이제 우리가 평일에는 잘 안 타시는 분들은 별로 타지도 않는데 1년치 보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바꿔서 자기가 탄 만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맞춤형이죠, 맞춤형. 본인이 사용한 만큼 보험료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보험료를 책정하겠다. 뭐 그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요런 이제 보험 회사들, 그러니까 그 캐롯손보나 하나손보,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보험까지 결국은 앞으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겠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인슈어테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카카오페이가 한 말이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인슈어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며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이다. 뭐 이 내용은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험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제 담보해주지 않는 위험. 그러니까 새로운 위험들이 계속 생기니까 세상은 변하고 계속 새로운 위험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결국은 TPO에 맞게 보험 상품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TPO에 맞게 최대한 맞춤형으로 그때그때 온 디맨드 상품으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시점에만 필요한 보험을 또 들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또 가격은 디지털로 하니까 사람을 많이 안 쓰지 않으니까 가격은 저렴하게. 그래서 결국은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되 가격은 더 저렴하게. 결국 기존에 우리가 보험의 어떤 개념을 완전히 다 깨트리는 거죠. 기존에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다 비슷한 가격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가 필요한 위험에 맞는 보험을 맞춤형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어쨌든 인슈어테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삼성화재와 손잡고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추진했던 카카오페이가 온라인 자동차 보험 출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이 됐던 적이 있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이제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됐다라는 얘기인데, 뭐 참고로 제가 삼성화재에서 한 3년 정도 그 리더급들 대상으로 변화관리 관련된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삼성화재 그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이제 앞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보험 산업의 또 변화,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었는데, 뭐 조금 더 과감히 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또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이 뭐 직접 또 할 수 있는 또 뭐 어떻게 보면 역량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같이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카카오페이가 이제 결국 본인들이 직접 진출을 해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기사 내용은 카카오톡이라는 거대 플랫폼을 가진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진출에 보험업계의 위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카카오페이의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카카오톡이라는 그 거대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사용자,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업계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플랫폼,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가진 자들이 그 플랫폼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빅데이터,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들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업들은 앞으로 이 데이터를 가진 IT 기업들한테 이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은 기존 업체들이 그런 회사를 인수하거나 같이 제휴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근데 뭐 스스로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설립된 디지털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시장 확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지만 카카오톡과 연계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는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기존에 우리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상황인 거죠. 카카오뱅크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뭐 가입자나 그다음에 뭐 예금 상품 뭐 그 가입한 사람들이나 이런 숫자들을 보면 기존의 전통적 은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들은 결국은 카카오뱅크, 카카오에 익숙하고 카카오가 삶이기 때문에 이쪽에 뭐 좀 묶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변화들을 보면 전통적인 금융업계들은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보험이든 금융이든 증권이든 다 뭐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런 변화를 사실은 핀테크의 시대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에 테크놀로지가 붙는다. 그래서 이제 핀테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기술을 가진 IT 기업이 금융을 주도하는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테크핀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테크핀. 그러니까 금융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테크가 앞으로 오는 지금 그런 이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빠르게 딥체인지하지 못하는 전통적 산업들은 그리고 기업들은 결국은 뭐 그 자리를 시장을 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은 인슈어테크라는 새로운 지금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뭐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테크 인슈어가 되는 거죠. 테크 인슈어. 테크 인슈어. 자, 어쨌든 다 합쳐서 테크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2017년에 제가 이 CEO 스코어라는 금융 포럼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 빅데이터 시대 그 보험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시장에 대한 트렌드와 미래 전망 관련된 강의를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상품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던 자료인데 실제 제가 강의했을 때 썼던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의 그 이제 평안보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IT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안보험이 2013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안보험이 지급하는 상품은 여행자, 항공지원, 자동차 구매 사기, 드론, 카드 사기 보험 등 318종에 달한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상품이 318종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요율 산출이라든지 인수인 심사라든지 보험금 지급 심사 전부 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자동화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는 덕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존의 그 우리가 보험회사랑 전혀 다른 인쇼테크가 중국에서는 이미 13년에 시작을 했던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P2P 보험 수요라고 해가지고 P2P 보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험사가 만든 상품을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보험사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해서 보험사랑 서로 상품을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제 돈이 되겠다 생각하면 파는 거고요. 만들어서 파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안 파는 건데, 어쨌든 이런 P2P 보험 수요, 이 P2P 보험 수요도 2010년에 독일의 프렌드 슈어런스라는 P2P 보험을 최초로 선보였고, 2014년에 영국의 개바라, 2015년에 프랑스의 인스피어, 미국의 레모네이드, 그리고 한국도 인바이유, 뭐 다다익선 같은 이런 회사들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이미 2017년 뭐 이때쯤에 선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P2P 보험도 사실은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글로벌 흐름에서는 왔었고, 그리고 한국도 이미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이제 카카오페이를 기반으로 이 보험업에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이제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2P 보험은 다양한 유형의 보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아직 초기 단계지만 향후 P2P 보험이 혁신을 주도해 보험 시장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보험연구원이 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쯤에 나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뭐 이제는 본격화할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기술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이제는 뭐 이제 인가 받으면 뭐 관련된 상품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평안보험이 318종의 보험을 팔고 있다고 했는데 뭐 이게 500종이 될 수도 있고요. 1000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새로운 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기존 게 또 필요 없어지면 사라지고. 그래서 그때 TPO에 맞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 그룹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필요한 보험을 제안을 하고, 그래서 보험사가 또 그거를 받아들이면 판매를 하는 거죠.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필요한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필요한 기간 동안. 자, 그리고 이제 저렴하게 파는 거죠. 저렴하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어쨌든 많은 작업들이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고 점점 스마트하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게 이제 가능한 시대로 간다. 그래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금융업이든 결국은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 대량 생산 시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앞으로는 맞춤형 생산 시대죠. 소량 맞춤형 시대. 그러니까 유형이 다양하면서 적은 수량이지만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케팅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마케팅도 누구한테나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맞춤형 시대로 가는 거는 전체적인 큰 흐름이다. 그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면 뭐 앞으로 또 여러분 나름의 퓨처 마케팅을 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뭐 회사에서 기획을 하시거나 마케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뭐 투자를 하시거나 어쨌든 퓨처 마케팅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참고로 오늘 제 생일인데요. 제 생일날 인슈어테크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같이 한번 퓨처 마케팅 해봤습니다. 데일리 퓨처 마케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